자, 이번 시간은 용량 곡선, 발전기의 용량 곡선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대략적으로 용량 곡선과 SSSL이라고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빌리티, 리밋이라고 하는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량 곡선과 SSSL이라고 하는 곡선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발전기 용량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량 곡선과 SSSL을 작동하는 시간은 따로따로 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은 용량 곡선 그리는 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SSSL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SSL은 이번 강의 주제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나중에 우리 계좌 상실 계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SSSL을 RX 평면상에 도시를 해서 계좌 상실 계전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량 곡선과 SSSL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우리 용량 곡선과 SSSL을 그려봐야 되겠죠. 하지만 용량 곡선과 SSSL을 그릴 때 가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려운 시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용량 곡선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기 발전기를 열적인 부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용량 곡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동기 발전기에 과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가 쉽게 말해서 타겠죠. 탄다. 뭐 타진 않더라도 발전기의 절연물이 열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기 자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곡선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량 곡선을 그려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용량 곡선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열적인 제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유효 전력을 제한시켜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의 입력, 유효 전력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터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원동기 프라임 모버라 하죠. 이 친구가 빙글빙글 돌아서 우리 회전자를 1초에 60번 회전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동기 제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상에 보시게 되면 여기 X축은 유효 전력이고 여기 Y축은 무효 전력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이 바로 우리 최대 원동기력이라고 해서 유효 전력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동기 최대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빈과 관련되어 있고 당연히 터빈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당연히 유효 전력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무효 전력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기자 전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 원 보이시죠? 이 친구. 이 친구가 바로 전기자 전류 제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정자 전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효 전력 제한을 시켜주는 게 있는데 계좌 전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회전자 전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바로 계좌 전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회전자 전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고정자 철심 단부의 열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 회전자에서 공급하는 자속이 고정자의 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회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계좌 전류에 의해서 나오는 자속이 고정자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이 친구의 유기기 전력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계좌 전류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 빈 공간을 누설 자속이라는 친구들이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 고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회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때 누설 자속이 여기 철심 단부 있죠. 고정자 철심 단부에 에디 커런트라고 하는 전류를 생성을 해서 I 제곱 RT라고 해서 우리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열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정자 철심을 따끈따끈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저여자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자속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자속들이 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설 자속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늘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 여자 운전을 발전기 운전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자 철심 담부의 열적 제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 이렇게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저 여자 운전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길이만큼 우리 당겨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열적 제한만 두고서 운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AVR에 UEL이라고 하는 자 언더 엑시테이션 리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UEL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 번 더 걸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발전기는 저 여자 운전을 하는 것을 자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언더 엑시테이션 리미터라고 하는 것을 자 가동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자 AVR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상차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차각 제한은 자 이렇게 발전기와 자 시스템 즉 무한대 모선이죠. 자,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상차각이 몇 도 이상 벌어지면 안 되죠? 정태 안정도상에서 자 9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 스텝 아웃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태 안정도를 자 이 발전기와 무한대 모선 전압 있죠. 여기 전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전압과 이 친구 있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자 이 두 친구의 상차각을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를 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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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녹색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최종적인 발전기 운전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크게 총 6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책들에서는 자,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를 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6가지 정도는 자, 고려를 해주면 자, 공부하는데 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최대 6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자, 유도하는 자, 회로 과정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따로 우리가 식을 유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값들에 의해서 자,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따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보통 실험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두 친구 있죠. 이 두 친구는 뭐와 동일하냐면 자, 전력 원선도 자, 수전단 있죠. 자, 수전단과 동일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SSSL은 자, 발전기와 무한대 모선을 가정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기자 전류 제한과 계자 전류 제한을 어디 범위 내에서 구하게 된다? 자, 이 친구 범위 내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기 단자 전압과 이쪽 단자 전압의 자, 관계에 의해서 자,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하지만 정태 안정도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 이쪽 전압이 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쪽 전압도 한 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정태 안정도 곡선을 자, 여기 V 보이시죠? 자, 이 전압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정태 안정도 곡선, 즉 SSSL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친구는 자, 전력 원선도 자, 수전단 입장에서 그려주는 것과 동일한 친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 정도 개요 정도로 알아만 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 예전에 전력 원선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즉 여기 빨간색 원과 자, 파란색 원을 자,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저희 SSSL 같은 경우에 지금 PQ 평면상에 지금 이렇게 도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계좌 상실 계정기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자, SSSL을 자, PQ 평면상에 지금 도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를 자, RX 평면상에 도시를 해서 자, 계좌 상실 계정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 여기를 유도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잘 알아두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용량 곡선, 저희 전기자, 전류, 제한과 계좌, 전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작도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자, 고정자, 철심, 단부, 과열에 대해서 자,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SSSL을 자, 그려보는 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강 정도 더 촬영을 할 것 같고, 뭐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 한 강에서 2강 정도 자, 추가해서 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신다면은, 아, 용량 곡선이 아, 이런 친구구나. 자, 간단히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드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